그럼 지금 남편분은 다 아세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한 3차까지 받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시는데도 전혀 뭐 금전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 예,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혼하자고 병원비도 안 주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혼을 네네. 하세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던가요? 네네. 일단은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 모든 그 탓이 모든 게 그 빚이라든지 모든 탓이 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언니는 처음에는 이제 참 의리가 없다. 길게 연애도 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내가 아프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배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어요. 붙들어 놓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아프니까 부인이 일도 못 나가고 돈 들어가고 빚도 못 갚아갈 것 같고 이러니까 더 뜸해지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셔서 정작 하는 얘기는 이혼해달라는 얘기만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렇죠. 돈을 안 주죠. 전혀 그러면은 나가신 이후로 생활비 같은 거는 한 푼도 안 가져왔나요? 예. 그래도 남편이니까 한 번 정도는 병원을 간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항암 치료 받으시고 이제 3차 항암 치료 받으실 때 그래도 와서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던가 뭐 병간호라던가 이런 거는 혹시 어땠나요? 아니 따뜻한 말보다 야 이런 게 왜 너한테 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항암 한 8번 받았고 방사선 38번 받고 3살 넘났는데 병원에 안 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떨 때는 그냥 치료 받으면서도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진짜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항암 치료 받으면 막 냄새도 많이 견디기 어렵고 몸도 정말 많이 지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힘들어요. 그럼요. 도와줘도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 뭐 하나도 없이 말이라도 좀 저기 허저도 말을 그따위로 하나 정말. 근데 저기 이제 남편이 이혼을 차라리 이렇다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끝간 말까지 하셨다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옆에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냐고 물어보겠어요. 사람이냐고. 사람이냐고. 너가 사람이냐. 사실 간병이라는 게 그래요. 쉽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진영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아픈 배우자를 어느 정도 간병을 하면 이 법적인 책임은 다 됐다. 뭐 이런 것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법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부부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배우자가 아픈 경우에 어느 정도 간병을 해야 그 부양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는 개별 사건마다 법관이 예. 판단하겠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치료가 가능한지, 이게 불치병인지 이걸 먼저 보고요. 또 이것을 치료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기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제가 어떤 사례를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상, 네. 3년 정도 정신병이 심하게 걸렸는데 한쪽 배우자가 이렇게 다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경우에 법원이 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가족 공동체고 그 다른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고통을 당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법원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감내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혹시 이런 판례 중에 오늘의 이 사례자 주인공처럼 진짜 이렇게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이혼을 원해서 그렇게 결정난 건 없나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의식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을 해도. 네. 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소송을 만약에 남편이 제기하면 네. 남편은 그냥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 거예요. 그럼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만약에 이 사례자가 법원에 호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양반 도리적으로는 좀 그렇죠. 찜찜한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현실 법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도리의 문제, 또 그 상황과 사정의 문제, 또 의리의 문제를 어떤 법적으로 딱 획일화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 기준도 사실 개개인마다 얼마나 차이가 그렇죠. 크겠습니까? 예.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의리로라도 잘 뭐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렇죠. 추억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추억을 곱씹으면서 사는 것도 뭐 일종의 의리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부부의 의리, 아내의 의리가 더 강하다? 네, 느낀 게 아니고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다? 강하다예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둘러고 보면은 어디가 싸움을 한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누가 싸움을 한다고 할 때 남자들은 이렇게 볼 때 내 마누라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 안 들어주거든. 맞아. 근데 여자들은 무조건 편 들어준다고. 그게 의리가 훨씬 더 강한 거지.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도가 나서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면회를 매일 와. 매일 와 매일. 옷 사가지고 와 뭐. 근데 와서 사식 넣어줘. 근데 올 때마다 말러. 하루하루 말로 왜? 내 남편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내가 어떻게 여자 의리. 나왔다 침대에서 잠을 자. 하다 바닥에서 자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얼굴이 말라가지고 오는데 와이프가 요즘 여자들도 사업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가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되면 남편이 면회 안 와요. 뭐예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와이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눈을 의식을 해. 제 와이프 구속이 됐어요.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나은 게 뭐가 있는 거야? 뭐 하나 나은 게 심지어 이제 의리는 남자 건데 이제 의리까지 가져가나? 아니 술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욕잘해. 아니 동선형이 그래도 그저 부인 저기 와이프 그 면회 오는 거 좀 하나 끄집어내 주세요. 의리 있는 거. 의리만 놓고 치면은 네. 이게 이 성격이 좀 틀린데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강하지만 네. 같은 동성끼리 의리는 남자가 강하지. 아니, 그냥 남자를 없애. 상황에는 현상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부부에 있어서 의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리보다 더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에 버나드 쇼라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다 악당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살 때, 10대 때, 30대까지의 남자들까지는 순수합니다. 대부분. 사랑의 목숨도 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40에 가까워진 남자들은 사랑은 없어도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욕구 쪽으로 돌아서는 나이들이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가족, 그 부부와 어떤 가정이라는 의미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부부간의 의리라는 건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어떤 신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자들에게는 여자들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분위기상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남편이 부인에게 의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내 친구 이런 들면 친구도 밖에서 봤어. 남자가 술을 한 잔 먹다가 부인한테 의리를 지키기 오늘 일찍 들어가 있다 싶어서 야 우리 부인이 오늘 일찍 들어오래라고 했다가 그 남자는 찌질하게 찍히잖아요. 이게 못하는 거야 그거. 바로 강등돼요. 네, 근데 바로 강등. 여자들은 밖에 있다가 우리 남편이 빨리 들어오래 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가면 부러워하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들. 왜 근데 그걸 자꾸 남자들끼리 아니, 근데 찌질이를 만드는지 요즘에 모르겠어. 젊은 친구들은 좀 달라요. 많이 저 달라지고 같은 있어요. 경우도 저기 만약 선배나 결혼한 사람들을 잘 안 만나긴 하는데 간혹가다 만나서 술을 먹다가 태훈이 형 빼고요. 태훈이 형 전화.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술 마시면서 집에서 전화 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집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 집이 없어졌대. 주변에 결혼한 친구나 선배들하고 같이 마실 때 시간이 얼추 10시쯤 돼간다, 9시쯤 돼간다 그러면 보내요. 우리가 불편해요. 네, 그냥 먼저 들여 보냅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봐요. 다 상황이 있는 거죠. 내 배우자가 의리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한 편이 아니라고 딱 느낄 때. 그러니까 나랑 같은 편이 한 아니다.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촉사고 같은 걸 냈잖아요. 제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건 싫어야. 택시랑 냈어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니라서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집에 가서 막 분하잖아요. 그 택시 운전사가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확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막 하면은 그럴 때 난 택시 운전사를 더 믿어. 뭐 이럴 때 그럴 서운하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운전을 잘못한 게 있죠 물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여기서는 야 어떻게 그런 택시니까 그렇지 야 너 뭐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 그냥 우리가 근데 그래서 신세계에서 이렇게 쭉 본 안문현 씨를 보면 택시 운전사가 잘하죠. 아, 그래. 아니, 근데 실제로 나는 이랬어요.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접촉사고가 또 났어요. 이 역할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네. 무조건 이제 남편 편을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게 좀 아리까리했어요. 남편이 잘못했나 저쪽이 잘못했나 버스가 잘못했나 아리까리는 무조건 남편 편 들고 막 거기서 열내고 막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버스 안에 CCTV가 있는 거 처음 그 있어가지고 다 이제 나와요. 저는 안문현 씨하고 또 반대 의견인 게 저기서는 배우자 의리 없다고 느끼잖아. 근데 지켜준 거 저는. 어떤 의리를 안 지켜준 들어가죠 거요? 그런 거. 네, 누나 이런 거 좀 끄네. 지켜준 거. 그냥 이런 거지. 네. 집에서는 맨날 야 너는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지적을 많이 하는데 딱 나갔는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은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여자 이런 얘기 딱 해줬을 때 무슨 말이지? 아니,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정말 어리가 없네. 아니 우리는 원하는 게 여자가 원하는 건 재판관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게 지금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남편이니까 내 편이 돼줬으면 하는 게 우리인데 잘못하고 있어요. 왜 뭐가 잘못해요? 그 남편이 네. 저 운전하다가 시비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안문희 씨 편을 드는 순간에 그쪽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는 아니 집에 와서 아니 약간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 현장 같은 데서 왜 편을 안 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남자끼리는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야지 한번. 이게 붙으면은 경찰서 가는 거 뻔하고 정가 올라가는 거 뻔하고 월급 나오는 거 뻔한데 거기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나무라면서 피하는 거야 그 자리를. 일보후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꼭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싸움할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남자들은 뭐 하냐면 말하다가 보면은 눈싸움하다 보면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놈이 이긴다고.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란 동물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많잖아요 경찰서. 판단이 서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죽도록 싸워요. 그런데 판단을 해봤는데 내가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왠지 벌써 엉덩이에서 힘이 빠지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다음 말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말을 받을 만한 뭐 논리도 없고 이래버리면 싸움 자체를 피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죽도록 싸우는데 내가 틀린 것 같다, 내가 또는 뭐 힘이 좀 약한 것 같다면 피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름답게 봐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이 여자 편을 다 들기 시작했다. 모든 남편들은 다 아내 편을 든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여자분들 옆집하고 다투고 올 때마다 남자들 서로 멱살 잡고 주먹 다짐 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그러게 되니까. 가정 먼저 걱정하세요. 남편의 뭐 의리가 없다라기보다는 다 말씀하신 대로 남녀의 차이로 봐야죠.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 있잖아요. 책에 나오는 얘기. 뭐 부인 여자가 원하는 건 공감이고 뭐 공감해주라고 내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판단을 내리고 뭐 이런 얘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남녀의 차이로 봐야지 이건 남자가 의리가 없다고 보긴 조금 그래. 그래요. 자, 네.